자, 이 수업에서 그 다음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군집합 분석 알고리즘은 무엇이냐면 DB스캔이 되고요. DB스캔은 무엇의 약자냐면 이름이 좀 긴데 Density 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s with Noise라고 하는 이름의 약자가 됩니다. 굉장히 길죠? 어, 얘는 뭐 그렇게 복잡한 알고리즘은 아니고요. 이름은 길지만 기본적으로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되냐면 데이터가 밀집된 정도를 가지고 서로 다른 군집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즉, 상대적으로 더 밀집된 데이터 포인트들, 관측치들을 하나의 군집으로 지정하는 방식이 DB스캔이 되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럼 어떻게 밀집된 지역을 찾느냐? 어려운 게 아니고 서로 다른 관측치들을 순차적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연결이 되어 있는 걔네들이 상대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관측치들을 의미하게 되고 걔네들로 구성이 된 하나의 어떠한 집단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하나의 군집으로 간주를 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게 DB스캔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로 다른 데이터 포인트, 서로 다른 관측치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그러한 관측치들이 하나의 군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포인트들이 어떠한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개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걔네들 설명하기 이전에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서 보면은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밀집된 지역에 존재하는 데이터 포인트들이잖아요. 그래서 DB스캔을 이용하면 얘네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군집으로 간주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는 애들이 있죠. 연결이 안 된 애들. 이런 애들은 아무런 군집에도 속하지 않은 애들인데 이런 애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DB스캔에서는 아웃라이어 혹은 노이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집합 결과가 어떠한 식으로 어, 도출이 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먼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개념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입실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돼요. 얘는 어떤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별다른 게 아니라 특정 데이터 포인트, 특정한 관측치의 반경을 나타내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있으면 반경을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맞나요? 어떠한 원을 그릴 수 있는데 그 원의 반지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가 되냐면 입실론이 되는 거예요. 이 입실론은 누가 그 값을 결정을 하냐면 사용자가 그 값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입실론을 이용해서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에서 다른 데이터 포인트로 연결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또 다른 데이터 포인트가 얘를 기준으로 입실론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둘 간의 커넥션, 타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에서 다른 데이터 포인트로 연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값이 무엇이라고요? 입실론이라고요, 입실론. 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어디에서? DB스캔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개념들은 무엇과 관련이 됐냐면 데이터 포인트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포인트를 DB스캔에서는 그 특성에 따라 가지고 서로 다른 네 가지의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데이터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코어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코어 포인트는 어떠한 데이터 포인트를 우리가 코어 포인트라고 하냐면 코어 포인트를 중심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입실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원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잠시만요. 이렇게 원을 그릴 수가 있죠. 맞나요? 이게 입실론이에요. 이 안에 특정한 수 이상의 관측치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러한 데이터 포인트를 어떠한 포인트라고 부른다고요? 코어 포인트라고 부른다고. 그리고 특정 수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때 특정 수를 우리가 보통은 민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민 포인트가 3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얘를 기준으로 이 원 안에 몇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어야지만 얘가 코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준이 되는 민 포인트를 3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 3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포함해서 적어도 이렇게 3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해당 데이터 포인트를 기준으로 한 원 안에 존재하게 되면, 그리고 해당 원의 반지름은 앞에서 설명한 입실론이 되어야 하는 거죠. 얘를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코어 포인트라고 부른다고요. 코어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 코어 포인트만이 다른 데이터 포인트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코어가 아닌 다른 데이터 포인트들은 다른 데이터 포인트로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코어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데이터 포인트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첫 번째, 직접적으로 도달 가능한 포인트, Directly Reachable Point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 나와 있죠. 만약 데이터 포인트 Q가 코어 포인트 P로부터 입실론 거리 안에 존재하면 Q가 어떠한 데이터 포인트가 되는 거냐면 P로부터 직접적으로 도달 가능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Q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얘를 우리가 P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P랑 Q 사이의 거리는 입실론보다 작죠. 그리고 P가 코어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Q가 P를 기준으로 어떠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도달 가능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달 가능하긴 한데 직접적으로 도달 가능하지 않은 포인트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그냥 도달 가능한 포인트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만약 데이터 포인트 Q가 코어 데이터 포인트 P로부터 직접 도달 가능하지는 않지만 중간에 위치하는 다른 데이터 포인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경우에 우리가 데이터 포인트 Q를 데이터 포인트 P로부터 도달 가능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설명을 한번 다른 그림을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민 포인트를 우리가 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걸 P로 할게요. 얘를 Q로 하죠. 자, Q 같은 경우에는 지금 P로부터 직접 도달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P로부터 입실론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도달은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간접적으로 도달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얘를 P'이라고 볼게요. 자, P'은 또 다른 코어 포인트가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얘를 기준으로 입실론에 해당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가정을 하죠. 자, 얘도 입실론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 안에 데이터 포인트가 3개 이상, 즉 민 포인트 수 이상 존재하기 때문에 코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안 되죠, 연결이. 얘가 여기 있어야 되죠. 여기 있다고 가정하죠. 자, 그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연결을 할 수가 있죠. 왜? P'이 무엇이기 때문에? 코어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코어 포인트는 다른 데이터 포인트에 연결을 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코어 포인트만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근데 만약에 그림이 조금 지저분한데 여기에 Q 프라임이 있어요. 자, 그러면 Q에서 Q 프라임으로 연결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Q를 중심으로 이렇게 안에 있다고 하는 경우에 이게 Q죠, 지금. Q에서 Q 프라임으로 연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자, 연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Q가 코어 포인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맞나요? 지금 연결할 수 있죠. 왜? 이 안에 3개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데이터 포인트의 종류가 무엇이 되냐면 이상치라고 하는 종류가 됩니다. 얘는 코어 포인트로부터 도달 불가능한 데이터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코어 포인트인 애들은 무엇인가요? 입실론이 1이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값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민 포인트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입실론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 안에 적어도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3개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러한 포인트를 코어 포인트라고 하는 거고 그러한 코어 포인트만이 다른 데이터 포인트로의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연결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윤주 학생 요거를 보고서 설명을 다시 할게요. 자, 여기에서 코어 포인트는 이 3개예요. 맞나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그 P3를 기준으로 원이 그려져 있지만 P2를 기준으로 원을 그려도 이 3개의 점이 모두 해당 원 안에 들어가고요. P1을 기준으로 원을 그려도 3개의 점이 모두 원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3개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가 원 안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1, P2, P3가 모두 코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즉 다른 데이터 포인트로 연결을 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Q1을 살펴볼게요. 자, Q1 같은 경우에는 P3로부터 어떠한 점이 되는 거죠? 어떠한 점이 되는 거예요? P3로부터 직접적으로 도달 가능한 점이 되는 거고 그러면 P2로부터는 어떠한 점이 되는 거죠? 얘를 이렇게 원을 그린다라고 하는 경우에 도달 가능한 점이 되는 거예요. 왜? 입실론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 안에 조금 작게 그려지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이해하면서 보세요. 이 P3 같은 경우에는 P2로부터 직접 도달 가능한 점이 되지만 Q1 같은 경우에는 원 안에 없기 때문에 P2로부터는 직접적으로 도달 불가능한 하지만 간접적으로 도달 가능한 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리고 얘네들은 P1이나 P2나 P3로부터 연결이 되나요? 이 검은색에 해당하는 데이터 포인트들은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어떠한 점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웃라이어 혹은 얘네들을 노이즈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 포인트들이 군집에 속하게 되느냐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얘네들이 하나의 군집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어 포인트를 기준으로 다른 데이터 포인트를 연결해가지고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관측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군집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 어떠한 군집화 분석 방법이라고요? DB 스캔 방법이라고. 자, DB 스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앞에서 배운 K-민즈나 위계적 군집 분석 방법이랑 어떠한 크리티컬한 차이가 있을까요? 자, DB 스캔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수를 사용자가 미리 지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저 아웃라이어도 있죠. 네, 군집의 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군집의 수를 사용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리즘이 알아서 지금 제가 설명한 방식대로 데이터 포인트들을 연결해가지고 연결이 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군집으로 간주를 하는 거고 연결이 안 되는 이런 애들은 군집 안에 속한 애들이 아닌 거죠. 즉 특정한 군집 안에 속하지 않은 아웃라이어도 포함하게 됩니다. 2가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공부를 한 2가지의 군집화 분석 방법들하고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군집의 수를 사용자가 미리 정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아웃라이어와 같은 특정한 군집에 속하지 않은 데이터 포인트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DB스캔 같은 경우에는 K-민즈나 하이어라키칼 군집화 분석 방법에 비해서 사용되는 횟수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데이터를 다루냐에 따라 가지고 K-민즈나 위계적 군집 분석 방법에 비해서 그 성능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도 만약에 군집화 분석을 한다면 사용을 해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사용을 해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여러분들이 더 좋은 혹은 더 적합한, 여러분들 데이터에 더 적합한 군집화 분석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서우 학생이 질문을 줬는데, 자, 지금 보면 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P2를 기준으로 그냥 도달 가능한 점이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P1, P2, P3, P4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러한 데이터 포인트들이 하나의 군집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군집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군집 안에 데이터 포인트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군집 안에는 직접 도달한 데이터 포인트도 존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간접적으로 도달 가능한 데이터 포인트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군집이에요, 지금은. 왜? 얘네들이 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학생의 답변이 됐을까요? 그렇죠. P3를 기준으로 하면은 직접적으로 도달 가능한 데이터 포인트고요. 근데 P1이나 P2를 기준으로 하면 예, 간접적으로 도달 가능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간접적으로 도달 가능한 포인트냐 아니면 직접적으로 도달 가능한 포인트냐는 사실 최종적인 군집화를 찾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그냥 여러 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는데 걔네들의 종류를 구분할 때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명명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특정한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가 코어 포인트냐 그리고 해당 코어 포인트를 이용해서 다른 점에 연결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연결할 수 있으면 걔네들은 같은 군집에 속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연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군집에 속하지 않는 데이터 포인트들이 되겠죠. 그렇죠. 아웃라이어가 사라질 수도 있죠. 만약에 2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만큼. 맞나요? 하게 되면 얘도 코어가 되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2를 그리게 되면 이만큼 그릴 수가 있잖아요. 맞나요?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얘도 코어가 되기 때문에 여기 연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2를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얘도 포함이 되잖아요. 다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로 하면. 입실론 값은 뭐 정하는 그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이따가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할 텐데 일반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쓰냐면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각각의 관측치하고 가장 가까운 또 다른 관측치가 있잖아요. 맞나요? 그 거리들의 평균을 보통은 입실론으로 사용을 합니다. 보통은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이상치들 간의 거리가 1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죠. 군집이 2개가 생성이 되는 거죠. 이쪽에 하나 생성이 되겠죠. 네. 그러려면 적어도 해당 군집 안에 어떠한 포인트가 하나 이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군집 안에는 적어도 하나의 어떠한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코어 포인트가 있어야겠죠. 그래야지만 다른 데이터 포인트에 연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만약에 이렇게 길게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얘네들이 하나의 군집으로 잘 찾아집니다. 왜? 다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도 하나의 군집으로 찾아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DB스캔을 사용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까요?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 얘도 관련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는 여기 나와 있는 dbscan 언더바 example이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 들어가 있고요. 한번 보죠. 자,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불러오고 그려보는 거죠. 똑같이. 그리고 dbscan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scikit-learn에서 dbscan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제공이 되고요. 얘도 클래스이기 때문에 생성자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중요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파라미터의 값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입실론의 값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민 포인트가 됩니다. 아까는 이렇게 썼었죠. 민 포인트라고. 근데 여기서는 민 샘플즈라는 이름으로 파라미터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픽 펑션을 이용해서 군집합 분석을 하게 되면 얘를 인풋 안 했나요? 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보면 0 이상의 정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1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아웃라이어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어떠한 군집에도 속하지 않은 데이터 포인트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 포인트들 중에서 아웃라이어가 굉장히 많죠. 아웃라이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값들을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조절하면 된다. 얘의 값을 크게 하든지 아니면 얘의 값을 작게 하든지. 얘의 값을 작게 하면 아웃라이어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왜? 코어 포인트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값들을 바꿔가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누구였지? 어떠한 학생이 그 입실론의 값을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줬는데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간략하게 말한 것처럼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각각의 관측치랑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다른 관측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 거리의 평균을 보통은 입실론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펑션을 여기서 저희가 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펑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관측치들 간의 가장 짧은 거리를 계산을 하고 걔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3.467 정도가 나와서 여기에서 입시론의 값을 3.5 정도로 설정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추천되는 방법이고요.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여러 개의 값들을 사용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군집합 분석의 결과가 도출이 되는 입실론이나 아니면 민 포인트, 민 샘플즈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최종적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얘를 키워보면 마이너스 1이 많이 줄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DB스캔 같은 경우에는 서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이 하나의 무엇으로 간주가 된다고요? 하나의 군집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DB스캔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어떠한 특정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를 기준으로 다른 데이터 포인트에 연결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입실론이랑 민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입실론 같은 경우에는 그 반경에 대한 반경을 나타내는 값이 되는 거고, 민 포인트는 그 반경 안에 적어도 몇 개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어야지만 특정한 데이터 포인트가 코어 포인트가 될 수 있는지, 코어 포인트를 지정하는 게 혹은 파악하는 게 왜 중요하다고요? 코어 포인트만이 다른 점으로의 무엇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연결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즉 다른 점으로 연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